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개혁실천원대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탐정 직업이 2020년부터 합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업자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올렸던 그 잘못된 정보들을 아직 삭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이제 검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언론과 방송들은 우리나라에는 탐정 직업이 없는 나라이고 국회에서 탐정 직업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은 불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탐정처럼 일할 수 없고 탐정이란 명칭을 쓰는 것 자체도 안 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없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었고 법조인들이나 이 탐정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었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해왔고. 근데 탐정이시면 저랑 같이 경찰서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제가 변호사인데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설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고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이게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국내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정보법에서 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은 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 혼자만 오랫동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대 해석이 되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인했었습니다. 그렇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2020년 2월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논란이 되는 신용정보법의 문구만 수정을 하면 그 오해의 논란거리가 사라진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대표님,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첫 구절에 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라는 구절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5호의 행위,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뒤이은 두 번째 조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에서는 앞의 문장을 부정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며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뒤에서는 또 신용정보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5호 행위를 어겼을 시 위법을 적용을 시키려면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등이란 표현에서 등이란 말이 신용정보회사와 유사한 금융회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시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7년도 강지영의 탐정백서에 수록했던 이 내용이고요. 이 당시에도 2016년, 2017년에도 신용정보법에서 앞의 문구와 뒤의 문구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8년도 초에 방영했고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이후에
2020년 2월 4일날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는데 저는 이 신용정보법 개정에 공헌을 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도 분석을 했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년 뒤에 5년 뒤에 바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법령해석위원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탐정협회의 협회장들이나 그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탐정법이 통과되어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 탐정법이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통과가 안 된 거죠. 지금까지 제가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였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배출했던 이런 이 단체들의 이런 무식에서 초래된 결과이고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지금 인터넷을 보면 합법적으로 탐정업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탐정 명칭 사용하고 탐정 직업이 합법화가 된 거하고 의뢰를 받은 그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 업계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돌아오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이 됐다고 하면 그것만 믿고서 내가 남들의 신상을 털고 남들 뒷조사하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법이 됐다고 하니까 지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합법이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 골치 아픈 거는 궁금하지도 않아. 이게 과거부터 그래 왔었어요. 이 신용조사법의 판례를 보여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탐정이 합법화됐다고 하니까 지가 하는 활동들이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신상 털어내고. 탐정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홍보하는 사람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사람 찾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 찾기 할 때 주소를 찾아주거나 연락처를 찾아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을 받고서 이런 일을 해주는 걸 뭡니까?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미행하고 감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진 찍어도 되죠? 그러면 뭡니까? 개인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GPS 붙이잖아요, 차량에? 그러면 위치정보법 위반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이런 업체들 중에서 보면 자기가 창업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 가고 싶으세요? 그런 업체들 가가지고 배우고 싶으십니까? 탐정 활동을 하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탐정업을 많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그 블로그에 보면 탐정 자격증은 다 있어요. 하나같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탐정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탐정업을 하는데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탐정 명칭에 대해서 탐정업에 대해서 개척을 하고 초석을 다져놨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했던 게 6년 전이고 5년 전이거든요. 적어도 6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났거든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 활동하는 뭐 가사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에 관한 부분들 제가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들 과연 제가 연구했을까요? 해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